학교 생활이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라 힘들어하나요? 1, 2학기 내신을 치러보니 수시로는 가망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나요? 내신 준비, 수행평가 및 각종 활동들이 모두 시간 낭비라고 하지 않나요? 또 선생님이나 친구들도 잘 맞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아이는 지금 자퇴를 고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던 자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자퇴율이 줄어들었으나 작년까지 우리나라 청소년 자퇴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자퇴 결정은 감당해야 할 부분이 많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자퇴를 하겠다는 아이와 아무리 생각해도 자퇴가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지 않는 부모님과의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왜 아이들이 자퇴를 하고 싶어 하는지, 자퇴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자퇴를 결정했다면 무엇을 고려해봐야 하는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퇴를 하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은 복잡하고 다양할 것입니다. 제 생각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보통의 경우 자퇴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자퇴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씩 증명해 나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자퇴를 희망했던 아이들은 보통은 두 가지 정도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환경적인 분위기에 쉽게 휩쓸립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들은 공부가 재미없는 일이다 보니 본인이 재미있는 것만 하고 싶은 욕구가 큽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부가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 쉽게 성공과 부를 얻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던 아이들은 공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슬기로운 명분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하는 데 대학이 필수는 아니다. 유튜브 보니 땡땡땡으로 쉽게 돈 벌 수 있다. 누구나 취미로 시작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자퇴하고도 서울대 충분히 갈 수 있다 등을 보며 듣기 좋은 결과물들에 현혹되거나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의미 부여하며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회피 반응 현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름의 정한 목표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자신이 봐도 시험 점수의 객관적 성적이 목표에 근접할 수 없다는 결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냥 인정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자퇴를 고려하려는 친구들은 바로 상황적, 환경적, 물리적 변화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마음을 속이기 시작하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자기 객관화를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그지 같아서 공부를 못하겠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공부나 수행으로 시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지금부터 오직 수능 공부에만 열심히 한다면 남은 2년 이상의 시간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적의 논리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생각과는 다르게 현실 회피 반응은 대화 단절을 만들고 때를 쓰기 시작하며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때 부모님은 폭발할 것이고 소리치는 아이와 똑같이 소리 지르면서 생각이 없다느니 헛소리하지 말고 그냥 닥치고 학교나 똑바로 다니라느니 이런 식으로 감정적 대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답답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의 서툰 표현력의 결과이니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히지 않게 잘 얘기해 보셔야 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잘 참으셔야 합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그랬어요. 화가 날 때는 하나, 둘, 셋, 넷까지 세어라. 화가 너무 나면 욕이라도 해라. 어떻게든 잘 참아 보셔야 합니다. 아이와 하나씩 자퇴 이유와 앞으로의 방향, 향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 혹은 적당한 제3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면 아마 아이들은 훨씬 더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러함에도 학생들이 자퇴를 해야겠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자신과의 약속들이 얼마나 잘 정리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첫째, 구체적인 진로 계획과 학습 계획을 갖추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보통 아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면 검정고시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끝내고 바로 수능 준비해서 유명한 땡땡 대학교 땡땡과에 들어간 다음에 땡땡땡을 잘 준비해서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땡땡땡을 할 생각입니다. 라는 식으로 과정상의 변수는 고려 없이 무조건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결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경우를 겪으실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과정의 근거로 검정고시를 원하는 시기에 끝내고 어떤 도구와 방법 그리고 노력으로 수능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 가능성의 근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낌이나 감, 의지로 할 수 있다가 아닌 지금까지의 노력 과정을 반영한
지극히 실현 가능한 계획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가? 자퇴의 시작은 규칙적인 기상시간 확보입니다. 평소보다 단 1시간만 늦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전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방학을 한번 회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방학의 역전을 기대했던가요? 그런데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있던가요? 평소 학교 다녔던 것보다도 훨씬 더 못한 성과를 냈을 거예요. 의지는 고갈되는 자원입니다. 하루 이틀 가능하고 1, 2주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것은 1, 2년 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오전에 공부할 수 있는 최대치를 뽑아낼 방법을 찾아 강제적인 오전 시간을 확보하도록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셋째, 아이들에게는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자퇴한 학생들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방향성과 함께 체계적인 일정과 객관적인 평가와 지표를 가지고 수험 생활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대학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검정고시 점수도 아주 중요한데 단순히 검정고시 합격 유무에만 신경 쓰거나 공부 효율을 고려하지 않는 커리큘럼 등 적절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퇴생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이나 각종 커뮤니티 카페 등의 활동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 공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특히 검정고시 스터디를 하는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일간, 주간 평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서로 동기부여가 되고 객관적인 실력 평가와 정보 공유는 물론 느슨함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스터디도 있으니 찾아서 꼭 동참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퇴를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수시 입시에 최적화된 학교의 가치는 장애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명과 암은 존재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마주한 미래 시대의 공부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은 곳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도나 이해관계 없이 인간관계 형성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으로 학교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퇴를 하기보다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좀 더 잘 집중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학교가 축소된 사회이자 경쟁과 이해를 통해 성과를 내는 과정 속에서 성숙해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배움터로서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데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혼자 가면 분명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